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장 막판에 갑자기 한국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들 보셨죠? 순간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국에 무슨 악재가 생겼나? 그때 당시 미증시 선물도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시아에 있는 증시들 대부분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무언가 이유가 있겠죠? 그걸 한번 알아보고요. 장 막판에 던진 건 외국인하고 기관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거죠. 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를 몇 가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일단 보던 거 보고요. LG화학이나 SK하이닉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현황을 좀 점검해 봐야겠죠. 마지막 주제가 좀 생각해 볼 점인데요. 주변에 부쩍 늘어난 경제 주식 전문가들이란 주제입니다. 그냥 여러분들도 가볍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악재를 보시면 지금 글로벌 무역 분쟁 재점화 우려가 있습니다. 중국이랑 미국이겠죠. 잠깐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헝다 파산 이슈, 이거를 조금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 헝다가 파산한다고 해서 글로벌 위기가 온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 헝다 파산 이슈가 발생하면 시장에 좋을 리가 만무하겠죠. 요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시장을 진입을 못하고 손가락만 빨던 사람들은 저게 터지기를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간 위기는 누군가에겐 기회라고 하잖아요. 뭐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거의 단어입니다.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기를 거꾸로 하면 기위입니다. 아무런 뜻도 아니에요. 그땐 도망가야 되고. 근데 위기의 뜻을 생각해 보면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게 위기다. 자, 한국 시장에 갑자기 무슨 일이라는 겁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입니다. 지켜보셔야 할 점은 여기 외국인 투자 시장 동향의 코스피입니다. 파란색. 1시가 조금 지나고 이렇게 사재 끼다가 갑자기 떨어뜨리죠. 요거는 의도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나 팔고 나갈 애들이 갑자기 이거 얼마죠? 2,800억 되죠. 2,800억치를 쭉 팔고 나갈 애들이 그 직전에는 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체크해 봐야 될 점이 여기 기관인데요. 기관은 장마판에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어요. 근데 쭉 떨어지는 그래프가 하나 보이죠. 뭐죠?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하나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기관이 외국인 매매를 추종하고 있는 게 여기서 확인이 된 겁니다. 뭐 그렇겠지. 아마 그럴 거야. 외국인 따라갈 거야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기관이 외국인을 선도하지 못하고 외국인을 따라간다는 게 여기 보이는 겁니다. 왜냐? 그 기관 투자자의 매동은 매수를 했지만 이 프로그램 매매, 이 비차익입니다. 비차익. 차익과 비차익의 차이는 설명드렸죠. 차익은 현선물 차익 트레이딩 할 때 발생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비차익은 그냥 그 데일리로 매매량을 바스켓으로 정해놓습니다. 담아 놓는 거예요. 이만큼 팔 거야 라고 하는 게 비차익 거래입니다. 차익이 없다는 거죠. 비차익. 아무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고, 근데 기관이 비차익 거래,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바스켓에 넣어서 매도를 했다는 거죠. 프로그램이 작동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걸 추종했죠? 외국인의 흐름을 추종해서 그대로 그냥 프로그램으로 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에 반사적으로 자기들이 이 프로그램 매매가 아닌 비프로그램 매매로는 매수를 했다는 거겠죠. 요걸 한번 체크해 보고요. 장마판에 팔고 떠난 건 외국인이다. 무언가 이슈가 있었냐? 그런 걸 봐야겠죠. 이거는 제가 제 휴대폰 화면에 띄워놓고 보는 위젯입니다. 위젯인데 이때 보시면 장마판에 떨어지는 게 보이죠. 한국 시장이. 여기도 한국 시장 좀 확대할까요? 자, 여기 장마판에 한국 시장이 떨어지는 게 보이죠. 코스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수직 하강했죠. 요때 당시가 요때입니다. 요때 보이시죠? 미국 시장도 떨어지죠. 나스닥 선물도 떨어지죠. 이 선물입니다. 자, 금 이런 거 됐고요. 갑자기 가상화폐 시장, 이 도지가 그냥 가져하고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리플, 이더리움, 도지 요 세 가지죠. 비트코인 안 가지고 있습니다. 도지가 갑자기 아무튼 미국 선물도 떨어지고 있고 아시아 시장 전체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게 떨어졌냐라고 하면 코스피는 금융업 중심으로 떨어졌어요. 코스닥은 게임주 위주로 떨어졌습니다. 카카오 개인 같은 거 박살내 놨죠. 자, 그런 걸 보면 하락할 당시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라고 하면 금리 오름세를 꺾으려는 하는 채권 시장에 3.4조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라는 거죠. 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겁니다. 금리 상승이 억제되면
금리가 상승하면 어떤 종목이 수혜를 받죠? 금융업입니다. 이자놀이 하는 거죠. 그럼 그 반대로 금리가 상승하지 못하면 금융업이 탄력을 못 받는 거죠. 그럼 지금 금리 오름세를 꺾으려는 한은의 유동성 공급은 어디에 타격이 있는 거죠? 금융업입니다. 그래서 금융업 중심으로 매도가 들어갔어요. 이게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든 리커창 면전에서 중국을 비판했다. 강압행위 우려. 중국군 미군이 올해 2,000여 회 정찰, 발포 위험이 증가되고 있다. 자, 이건 미중의 긴장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기사들도 떴습니다. 중국도 크게 하락했죠. 이런 거를 비추어 봤을 때 미중 간의 리스크와 한은의 유동성 공급이 시장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하락한 종목과 그때 당시 나온 뉴스와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이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장마판에 떨어진 거에 대한 의견은 아무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좀 이를 잡듯이 찾아봤어요. 기사를. 없더라고요. 일단 저는 그렇게 정의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금리 오름세를 꺾으려는 한은의 움직임은 단기적으로 보이고요. 채권 시장으로 돈이 약간 수합되는 형식이었겠죠. 미중 무역 분쟁, 미중 긴장은 좀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꽤 장기간 이슈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으켰던 그 미중 무역 분쟁보다는 약간 순한 맛일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겪어봤던 일이잖아요.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건. 결국에 쟤네들 화해하더라를 알았잖아요. 그때는 둘이 전쟁하는 줄 알았어요. 그 사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잖아요. 뭐 그때 당시에 언론은 거의 뭐 미중이 뭐 미사일 그대로 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예, 다 돈 가진 애들의 장난이었죠. 자, 전 세계 주요 증시를 보시면 한국이 하락으로 끝났죠. 근데 미국 다우존스 상승 중, 예, 영국, 독일 그 하락할 때 당시에는 같이 하락했는데 미국이 다시 상승으로 시작하니까 좀 완화되는 모습이고요. 유로존도 오르고 있죠. 아시아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예, 베트남만 그냥 전고점 돌파했네요. 좋다. 박수 한번 가시죠. 예, 베트남의 거의 2대 주주는 그 허황된 얘기고요. 베트남에 투자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아주 좋습니다. 한국 증시 흐름을 볼까요? 장마판에 떨어지는 게 보죠. 물이 고였습니다. 이거 보시는 법을 모르는 분들이 있던데, 여기 물이 고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건 뭐, 시초가입니다. 시초가가 이 선이에요. 수평선이 시초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평선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시초가보다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가가 수평선 밑에 있으면 물이 고여 있으면 음봉으로 끝났다는 겁니다. 갭 상승을 했더라도 음봉으로 끝났다. 아무튼 여기 지금 초록색이 외국인인데요. 장마판에 던지죠. 근데 이걸 누가 추격하죠? 금융투자입니다. 한마디로 프로그램을 대량으로 일으켜서 매도를 한 거는 금융투자고 그걸 현물로 다시 채웠다라는 거죠. 예. 프로그램이 발동했으니까 별 수 없는 거예요. 외국인을 추종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원치 않는 프로그램 매매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야, 안 돼 하면서 그냥 메웠다고 얘기해집니다. 이건 결과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코스닥은 하락했는데요. 누가? 외국인이요. 외국인이 코스피엔 금융업, 코스닥엔 개임을 팔았다는 겁니다. 현재 코스피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뭐 우리 예상을 벗어나진 않죠. 예. 이게 급등이 나오지는 않는다. 예, 않는다. 왜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줄 주체가 지금 없다. 호재도 없을 뿐더러 여기 있는 매물을 자기가 그냥 아주 친절하게 거두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행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우리가 지금 10개 봉을 맞췄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승 하락 50% 확률이죠. 그 다음에 상승 하락, 그 다음 날은 50%에 50%가 25%죠. 그 다음 날에 상승 하락은 또 25%, 그 다음 날에 상승 하락은 12.5%, 그 다음 날의 하락은 6.25%, 뭐 이렇게 쭉쭉 계속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지금 2의 10승, 예, 1024분의 1이죠. 1024분의 1의 확률을 맞췄습니다. 박수 한번 가시죠. 예. 역시 우리 현자 여러분들은 진짜 참 경제인. 오늘자 15금리를 보시면 이것도 블랙스완입니다. 이 헝다 이슈로 급등했던 이 15금리가 그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감과 더불어서 3개월, 6개월, 9개월, 1년치가 전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1년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1년 뒤에 갚을 돈에 대해서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1년 뒤에도 악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급등할 경우에는 그렇죠. 그래서 헝다 이슈건 미중 무역 분쟁이건 무언가 점점 붉어지고 있다는 게 여겨집니다. 요걸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만약에 미중 무역 분쟁이 1년 내에 발생한다고 하면 1년 내에 폭등장이 올 겁니다. 팔고 나가려면 거품을 발생시킬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LG화학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LG화학은 진짜 자, 제가 어디서 매매했죠? 여기서 매매했습니다. 여기서 매매해 보시면 여기 있죠? 전고점을 뚫을까가 궁금한 거죠. 그걸 보면 지금 공매도를 상환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매도를 상환하고 있지 않다 체크하고요. 근데 신용이 회수되고 있다. 지금 상승을 하면서 개인 신용 들어온 애들이 팔고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걸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 사고 있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요걸 체크하세요. 공매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현재 여기서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공매도 상환은 하락할 때 일어납니다. 하락할 때. 아니면 여기서 공매도가 쌓이면서 차라리 공매도가 상승하고 있으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기사가 나오냐? 테슬라향 원통형 사업이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LG화학이 일본 도레이랑 2차전지 분리막 합작 법인 만든다. 뭐 이런 기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툭툭 끊기죠 갑자기? 이거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잠깐만. 됐습니다. 아무튼 이거 왜 이래 이거 야. 방송 사고다 야. 컴퓨터 바꿔야겠습니다. 지금 전고점이 100만원 넘습니다. 지금 85만원이죠. 20%가 더 올라야 됩니다. 꽤 먼 길이에요. 하지만 지금 하락 추세가 야야야 끊기지 마. 좀 하자. 자, 지금 하락 추세 상단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매매할 때 기억나시나요? 이 하락 추세 상단까지는 갈 거니까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락 추세 상단까지 왔어요. 이제는 제가 지켜봐야겠죠. 여기서 매도를 할지 홀딩을 할지 좀 판단해 봐야 됩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발생할 한 3, 4개 캔들에서 결정이 나겠죠.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도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샀죠. 지금 현재는 나쁘지 않습니다. 얘도 똑같죠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왜 끊기죠? 이거 큰일 났네. 자, 하락 추세 여기 매매할 때 하락 추세 상단까지 좀 기다려보자. 똑같습니다. 두 개 전략은 똑같았어요. 얘는 어차피 추세대로 움직일 거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자, 공매도가 상환이 됐습니다. 공매도가 꽤 크게 상환이 됐어요. 대차장고랑. 이게 지금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공매도 상환이 갑자기 크게 일어난 걸 보면. 왜냐하면 예전에도 보시면 공매도 상환이 크게 일어나죠. 여기 크게 일어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똑같죠? 그 다음에 하락을 시작했죠. 공매도가 다시 상승하면서 하락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런 게 지금 겁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락하면서 다시 공매도가 상승할 수 있어요. 요걸 잘 지켜봐야 됩니다. 그럼 LG화학은 일단은 거래량을 좀 봐야 되고요. SK하이닉스는 공매도량을 좀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HLB는 아닌데. HLB를 제가 삭제를 안 했네요. 저 모든 종목을 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HLB 뭐 뜬기면 보겠습니다. HLB 지금 하락하고 있죠. 이건 좀 예상된 하락이라서 좀 그러네요. 여기서 좀 위험했는데 일단 하락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공매도 잔고를 보시죠. 공매도가 상환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장 싼 가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여기서 한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는 게 반등을 보였다가 급나가면서 공매도가 줄어드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죠. 반등하다가 급나가면서 공매도가 줄어드는 거. 반등하다가 급나가면서 공매도가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공매도가 상승하죠. 자, 그러면 지금 공매도가 여기 있잖아요. 잔고가. 지금 급등했을 때 당시까지 왔습니다. 그럼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공매도 계산에 의하면요. 자, 근데 공매도가 여기 급등했을 때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한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매도를 많이 한 애들이 여기죠. 가격이.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공매도를 많이 했을 때 여기죠. 주가가. 자, 지금 4만원대입니다. 얘들이 공매도를 한 거 대비 지금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맞죠? 그럼 여기 밑으로 떨어졌을 때 상환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만원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제가 이거를 말씀드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부드럽지 않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걸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공매도 상환이 일어나기 위해 한 번에 큰 폭락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대응을 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전에 HLB는 건들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급등한다고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생각해 볼 점입니다. 그냥 이건 잔잔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느낀 거거든요. 그런 경험을 총론적으로, 강론이 아니고요. 총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부쩍 늘어난 경제 주식 전문가들이라는 얘기인데요.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확대가 됐죠. 유튜브만 깔고 영상 몇 개만 보면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이런 컨텐츠가 확대돼서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불과 5년 전만 해도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불과 5년 전. 5년 전에
뭐 혹시나 주식 얘기가 나오면 주식하다 패가망신한다 이래요. 제가 부동산 경매를 좀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부동산 경매 얘기 나오면 야, 그 위험한 물건 아니야. 그때 막 사람들이 경매 좀 하는 사람들은 물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예, 물건이라고 얘기하면서 위험한 물건 아니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요즘은 또 분위기가 다르죠. 유튜브만 보면 뭐 경매 영상이 있고 주식 영상은 뭐 깔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전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자체는요. 경제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고 주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제가 도지가 갑자기 폭등하고 지금도 폭등하고 있죠. 예, 조정을 좀 보이고 있지만 사장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도지가 안 올라간다고 저를 맨날 책망하셨거든요. 사장님한테 카톡 하면서 사장님 기뻐하십시오. 도지 갑니다. 아, 카톡을 캡처할 걸 그랬다. 이건 이제 재밌는 그림이라 제가 넣었는데요. 도지의 저 개 얼굴에 그냥 일론 머스크 씨가 끌고 가는 저 차트가 형성될 거다 뭐 이런 거죠. 보고를 좀 드리고 제가 자리로 왔어요. 근데 주식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주식 얘기를 하시는데 저한테 제가 또 그냥 어리벙벙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 진짜 넌 주식에 경제 관심 좀 가지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 예,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분들 불과 1년 전 코로나 때만 해도 별말 없었습니다. 주식의 주자도 몰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갑자기 말씀하시는 게 양적 완화 시대에 지금 밸류에이션이 이런 상황에서 너 진짜 그러다 벼락거지 된다. 뭐 코인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 진짜 밸류에이션이 뭐예요? 라고 했어요. 예. 밸류에이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조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문제냐 하면 이 많이 공부하고 알게 되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본인이 한두 번의 작은 승리로 인해서 전문가 뽕에 취해버리면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합니다. 저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까 그분은 아니고요. 전문가 뽕에 취한 분들이 주변에 주식을 추천하기 시작합니다. 추천을 막 하면서 야 이거 몇 배 간다. 이거 간다. 이거 간다. 이러면 추천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못 질 피해를 주게 됩니다. 진짜 이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그 뭐 야 이거 간다라고 했는데 떨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오르면은 맨날 막 야 올랐다. 봤지? 봤지? 누구인가? 누구인가? 뭐 이러고 있는데 떨어지면 그대로 잠적해버리는 그런 서로 민망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문가 뽕에 취하면 좀 위험하다는 거죠. 전 주변 사람들에게 주식 얘기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추천도 하지 않습니다. 종목을. 이런 게 좀 저는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위기가 왔을 때 대응 능력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차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2020년,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도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폭락이 오고 나니까 완전 패닉장이 됐습니다. 패닉장이 됐잖아요. 유튜버들도 똑같았어요. 유튜버들도 그때 난리가 났겠죠. 예, 도망가야 된다. 뭐 천도 깨진다. 그때 그 댓글이나 여러분들 메일이나 생방송을 할 때 댓글 그 채팅창을 봐도 진짜 전부 다 야, 이 양반이 정신이 나갔다고 저한테 이 유튜버 양반 정신이 나갔다고 지금 코스피 천도 위험한데 뭐 자꾸 막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냐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진짜 선량한 피해자만 생긴다 이렇게 막 뭐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LG화학만 해도 그렇죠. 그 얼마 전입니다. LG화학 사고 뭐 NC소프트 사고 이러고 있었는데 NC소프트는 이제 전 거의 보합권이죠. LG화학 그 손절했냐고 저한테 얘기하신 분 있었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이슈가 그렇게 심한데 그런 거를 좀 방송에 언급하지. LG화학은 손절했수 이러면서 막 저한테 비아냥거렸던 댓글 있잖아요. 제가 그 말 듣고 손절했으면 그분이 저한테 책임을 져줄까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때 코로나 때 뭐라 하신 분들 그 LG화학 전 손절했냐고 비아냥거리신 분 지금 보이나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 연장선으로 생각하면 주변에서 전문가 뽕에 취해서 추천하고 훈수하고 이런 분들 책임을 져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경제시장, 투자 전부 다 각자 도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어디 갔어?